자,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욕심대로 이렇게 진도를 팍팍팍 못 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하나로, 한 시간으로 다 하려고 그랬거든. 그 너무 좀 가혹한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듣는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앉아서 막 다른 거 하고 싶은 그런 그 유혹도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이제 거기는 초등학교는 막 유튜브를 많이 선생님도 유튜브 연동해서 강의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있어갖고 애가 보다가 유튜브 보고 싶어서 미칠라 그래 막. 다 알아. 그래도 우리 좀 잘 참고 수업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전까지 한 게 이제 여기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물론 이 지도 말고 서양의 고지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거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이. 그래서 교과서하고 좀 더 한다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도까지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 있는 지도를 이제 소개해 보면 이제 동양의 고지도, 중국 지도가 이제 나옵니다. 중국 지도의 특징은 천원지방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양인들 사상. 그래서 우주관, 천하관 또는 우주관으로 천원지방. 천원지방이란 거는 동양인들의 천하관 또는 우주관으로 하늘은 둥근 데 비해 땅은 네모나다. 네모나고 평평하다. 그러니까 지구 평평성이죠. 어, 그렇지. 이런 거지. 하늘은 이렇게 둥글고 있고 둥근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이렇게 네모난 땅바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반영된 게 이제 첫 번째 화의도라는 겁니다. 지도의 한가운데 중국이 있죠. 중국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중앙에 중국이 위치. 그다음 남성시대에 제작된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설명 요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요 정도로만 설명하십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 망국 정도. 얘는 이제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소개한 지도입니다. 서양식 지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유럽 나와 있죠. 아메리카 대륙이 나와 있죠.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인식,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거기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 유럽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다. 아메리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를 인식이 확대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에 보일지 있지만 선생님 일부러 그래갖고 지도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왔어요. 이게 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죠.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진 선이 아니야. 그래서 경도와 위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지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600년대에 중국에,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극도 여기 남극 있죠. 또 표현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고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 고지도는 두 개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고지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의 고지도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첫 번째, 호닐강리 역대 국도지도. 호닐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갈까요? 요게 안 나가요. 이렇게 색칠되어 나가겠죠. 이렇게 다 지워져 있겠죠. 딱 지워지고 이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랑 좀 비슷해? 뭐랑 비슷해? 이 지도가 잘못하면 화이도랑 오해할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화이도는 그냥 중국만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엄연한 세계 지도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 나 있습니다. 자, 조선이 있죠. 우리나라가 있죠. 조선 한반도가 있습니다. 조선하고 중국이 있죠. 두 나라만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나라가 표현한 게 두 나라 이상 표현되면 세계 지도인 거죠. 세계 지도입니다. 일본도 나와 있고요. 아프리카가 있고요. 유럽이 있고요. 요거 뭐니까요?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표현했을까요? 몰랐는데도 그려 놓은 걸까요? 알고 있으니까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지리적 인식 체계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리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를 왜 만들었냐? 국가 경영 자료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했습니다. 근데 한가운데 뭐가 있죠?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음, 반면에 중국에 비해서 조선의 크기, 한반도의 크기가 어떤가요? 굉장히 크죠.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진취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고 자세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국토를 주체적으로, 진취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조선 전기였어. 이번엔 조선 중기 천화도를 보겠습니다. 천화도. 자, 티오도랑 비슷하네요. 동그란 원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가운데 중국이 있습니다.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상의 나무와 상상의 연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상적으로 그린 거죠. 실제로 그린 게 아니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린 거죠. 얘는 관념도입니다. 관념도.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린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그렇죠. 둥그렇죠. 둥근 거.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선생님 놀래. 미안. 이게 스쿨 메신저 껐어야 되는데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 너무 놀랬다. 어, 아이,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짜 놀랬네. 음, 그 다음에 조선, 일본 등 실제하는 나라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천화도는 굉장히 흔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이미 보다 더 자세한 지도가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흔한 지도고, 뭐 이게 좀 모양 예쁘게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이 천화도는 뭐냐면 그 예전에 양반들의 어, 방 꾸미기 아이템이었어. 어, 방 꾸미기 아이템 양반들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런 거야. 자기 방 안에 이렇게 좀 내 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옆에 칼도 좀 있고, 문방사고 그래고 그 벼루도 있고 붓도 이게 딱 이게 좀 예쁘게 해놨는데 좀 이쪽 벽이 좀 허전해. 이거 허전한데 뭐 채워놓을 거 없을까 했을 때 요즘은 이제 뭐 좋아하는 연예인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딱 걸어놓는데 그림 같은 거 그려놓는데 그 대신에 내 천화도 같은 걸 딱 그려놓으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굉장히 좀 흔합니다. 흔한 지도입니다. 비싸지도 않아 그렇게 많이. 이거 막 크게 큰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사기당하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지구 전후도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항기, 김정호가 목판본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구 전후도인데 사실은 지구 전도, 지구 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좀 지우고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음,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나와 있고요. 유럽도 나와 있고요. 아메리카도 나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도 나와 있네요. 남극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대단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선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야? 경성과 위선이 나타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경성과 위선이 나타나 있는 개념. 어, 그래서 보면 그다음에 최양기 김정호가 목판고를 제작했다.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위성만을 사용했다. 남북 회기선이 표시되어 있다는데 이 남북 회기선은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 이런 선이 있어. 이런 선이 있어. 그러니까 태양이 딱 왔다가 돌아가는, 태양이 가장 높게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 선이야. 선인데 그거를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기후 파트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등교하게 되면 배우게 될 그 내용일 것 같아. 지금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도 표현되어 있다.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죠.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9대륙이 전도에, 9대륙이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죠. 전도. 남북 아메리카 신대륙이 후도, 이게 후도 이렇게 되겠죠. 지구 후도. 그다음에 중국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동양의 세계 지도하면 조선시대 지도 세 개가 나왔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천하도, 지구 전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요거는 이제 교과서 이 지도 이제 딱 살펴보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옛 세계 지도와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비교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밑에 있는 탐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서에 보면 이제 카탈루나 지도첩과 전자 지도첩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을 이제 비교하면은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면 요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지도첩 산지 하천 등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했다. 오, 그렇네요. 여기 그림 그렸네요. 강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막 그림을 되게 예쁘게 그림을 많이 그렸죠. 마치 지도책이면서도 그림책인 듯이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깃발, 범서, 지역의 왕이나 전설적인 인물 등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런 책. 옛 세계지도는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전자지도. 이거 그 지금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구글 어스. 그래서 구글 어스 앱을 해갖고 하면은 이제 딱딱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도 나오는 이런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지리 정보를 보면 어, 한정된 지도 이렇게 해야겠죠. 오타가 났네요. 어, 다른 지역의 문헌이나 지도들을 활용하였으며 지리 정보의 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지면 안에 그려 넣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오늘날 세계 지도는 지리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표현 방식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거고 얘는 이런 기본적인 지도가 있어. 그 지도 위에 글자를 입혀 놓은 거야. 그런데 이 글자를 제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도에 문자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투영이니까 제거도 가능합니다. 전자지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얘는 수정할 수 없죠. 수정하기 어렵지만 얘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정확도가 예전의 지도니까 정확도가 낮은 편이지만 얘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빠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의 세계 지도와 오늘날 세계 지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세계 지도에는 많은 지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리 정보가 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지리 정보 시스템, 줄여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의 수집과 표현되는데 수집은 선생님이 그냥 생략을 했어요. 세계지리에서 그건 많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리 정보가 어떤 게 있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리 정보 종류에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따져보면 공간 정보는 뭐냐? 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낸다. 그게 점의 속성이냐, 면의 속성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특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위치야, 위치. 위치.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거 대표적인 게 위도와 위도, 경도. 우리 배운 거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또는 주소 같은 거. 그런 걸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공간 정보에 해당합니다. 속성 정보. 장소가 지닌 자연적, 인문적 특성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또는 장소에 대한 설명. 대한 설명.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다. 해화여고는 해화 여자 고등학교는 1, 2,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쳤네요. 빨리 끝낼게. 좀만 참아줘. 종쳤으니까. 종쳤지만 좀 참아줘. 빨리빨리 할게. 그 다음에 관계정보. 한 장소와 다른 장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인접성 있습니다. 해화여고는 화계사 옆에 있다. 화계사는 해화여고 옆에 있다. 그거 뭐야? 해화여고와 화계사가 가까이 위치한다 라는 거죠. 지금 쉬는 시간인데 이 교실에 애들이 들어올 거면 막 겁나네 지금. 난, 노, 난 나는 뭐 녹화하고 있는데 계층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접성은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음, 동화운수 옆에 해화여고 있고 해화여고 옆에 동화운수 있다. 해화여고와 동화운수는 가까이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해화여고가 있고 해화여고 아래는 1, 2, 3학년이 있고 2학년에는 1반부터 8반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화여고 2학년 몇 반은 해화여고 2학년 몇 반은 2학년에 소속돼 있고 2학년은 해화여고 계층 가장 큰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을 계층성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지리정보는 간단하게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밑에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GIS. 이게 뭐냐면 이런 정보를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해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 처리해서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이 얘를 갖고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야. 지리 정보의 통합 분석이 용이해서 이걸 통해서 합리적인 공간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GIS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뭘 위치하려고 그래. 어디에다 위치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 그거를 컴퓨터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때 사용하는 게 중첩 분석입니다. 중첩 분석. 중첩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중첩이 뭐냐면 이렇게 한 가지 자료가 있고 두 번째 자료가 있고 세 번째 자료가 있으면 이거 세 가지를 포개 갖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요 결론이 나오는 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필요 없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는 거.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토대로 새로운 편의점 입점을 선정하라고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건표가 있습니다. 조건표가 있으면 버스 정류장 노선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표시해 놨어. 그럼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어떻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편의점과의 거리는 요 한 칸 한 칸이 얼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료는 요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의점으로 여기 있는 요 AB부터 이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는 거를 알아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풀이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자료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요거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멈추고 풀기 시작 하고 하면 안 멈췄지. 그냥 하고 있지. 내 얘기 듣고 있지. 아이고 또 깜짝이야. 특별시 사용 해놓표가 나왔네요. 어, 해봐.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멈추고 했다가 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봅시다. A는 여기 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 점수, 편의점 점수, 임대료 점수. 여기가 이제 합 이렇게 하면 버스 정류장 A 지역은 요거네요. 요 색깔이니까 점수가 몇 점이야? 5점. 그다음에 편의점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점수가 낮고 멀면 점수가 높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인근하는 편의점 지워야겠다 좀. 인근하는 편의점이 어딨나요? 인근하는 편의점이 여기가 편의점 있죠. 이게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편의점이 여기 있죠. 가깝네. 100m네. 예? 마이너스 5점.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여기 30이니까 30만 원이니까 점수가 1점. 합은 1점 되겠죠. A는 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더해보면 하나만 더 해볼게. B를 하면은 B는 자 B 지역 여기네요. 자 버스 노정 정류소 수 점수는 5점이 되겠네요. 많으니까. 자 편의점과의 거리. 자 여기서 편의점과의 거리가 한 칸, 두 칸. B 200m네. 200m. 200m면 마이너스 3점이네. 그 다음에 임대료는 B 여기죠. 20이니까 3점이네요. 몇 점이냐면 5점 이렇게 나오겠죠. A부터 E 지역까지 쭉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면 요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데가 나오겠죠. 그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라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중첩 분석이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하는 게 GIS 시스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풀어주면 내가 풀지 니네는 안 풀더라고. 니네가 풀어. 그 다음에 등교할 때 이거 왜 이 지점 여기가 최적 입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같이 한번 해줄게. 좀 더 하고 싶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 하나 더 해놨거든. 이거 해놨는데 이거 하면 니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할 것 같기도 해. 대신에 또 등교 개학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하는 동안 선생님이 계속 이제 채팅창을 시간에 맞춰서 계산해 놨을 거야. 거기 안에서 물어보고 싶으면 얘기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